네, 다 들어오셨을까요? 네, 저희 포럼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숙소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께서는 오늘 숙소가 웨스턴 라이프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체크인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셔틀버스로 또 익산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는 셔틀버스 내리셨던 곳, 그 내리셨던 곳으로 다시 가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웨스턴 라이프 호텔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다 들어가셔서 이제 체크인을 하시고요. 1층 로비에 저희가 시간을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층 로비에 모이셔서 다 같이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미륵사지 탐방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미륵사지 탐방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담당자분들께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체크 하셨죠?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찬장으로 여담입니다만 만찬장으로 가실 그 도심 불고기가요, 아주 고기가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메뉴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고기 맛집이니까요. 살짝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부 포럼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2부의 주제는요, 도시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세계의 도시 3인의 발제입니다. 세 분을 모셔서 저희가 발제를 들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김미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 본부장께서 문화도시 사업 이후 우리 도시는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미라 본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PPT 있으시죠? 요거 가운데 누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김미라입니다.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전국문화도시 협의회 회의나 포럼이나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같이 많은 우리 동료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도 했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작년부터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못 오게 되다 보니까 오늘 자리가 반갑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3차, 4차 문화도시, 그다음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도 지금이 제일 고민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다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도시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하는 고민 지점에 이제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도 그런 고민을 안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의 이런 진행 사항을 함께 공유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요, 이제 올해 작년부터 12호는 4억 8,200만 원을 받았고, 이제 작년에 문화 나눔 기금으로 이제 2,500만 원을 더해서 올해 한 5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규모도 3대 목표 7개 사업으로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도시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 법정문화도시 5년 동안은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 안에 저희들이 기록문화를 개발하고 집중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도 착출하고 그런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5년이었다면, 문화도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2025년도에는 이 기록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발굴하는 한 해로 만들었고, 올해는 그 콘텐츠를 좀 산업화할 수 있는 처음 스타트 도입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24년도에 문화도시 법정문화도시 마지막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예산 확보, 국비가 당연히 끊기며 도비도 매칭이 안 되고 시비도 이제 그 시비밖에 저희들이 기댈 수 없는데 이 시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원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5년 동안 우리 민간 주도로 잘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더 확대해서 글로벌 국제 네트워크로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에 따라 사업도 저희들이 법정 문화도시
기간 동안에는 아마 3대 목표 아래 17개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저희들이 집중 가져갈 사업과 이관할 사업과 그다음에 연계할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일 고민했던 한 해였고 24년도에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만들고 준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가 끝나고도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 체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았고 확대된 개편 그 조직이 아직까지 가고 있다는 게 제일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문화도시 센터가 개소되고 2023년도에 문화도시 본부로 확대 개편이 되었거든요. 그때 문화도시 센터는 기록문화팀 안에 같이 있으면서 문화도시 본부가 이제 저희들이 조직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 문화도시 본부가 2026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좀 줄었죠. 그 문화도시 센터는 법정 문화도시 의회 11호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과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또 구피 사업으로 따고 있는 문화지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과 그리고 문화 나눔으로 청년 지원 사업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들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들이 7개 단위 사업으로 바꾸면서 좀 핵심적으로 더 가지고 가야 될 그리고 민간이 또 진행해야 할 사업들로 나눠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기록문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 저희들이 기록문화를 좀 체계화하는 작업에 있었을 때 기록문화 유산과 기록문화 활동으로 나눴었고 기록문화 유산은 유산으로서 기록문화 전문가들이나 센터가 가져가야 될 사업들이었습니다. 그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 안에 저희가 24년도까지 아카이빙하면서 만들었던 사업을 올해는 2026 판 박영희 음악제라는 좀 더 확대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동네 기록관이라든지 시기록문화 콘텐츠, 문화도시 주가, 문화 10만인 클럽처럼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해왔던 것을 시민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3차, 4차 문화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들한테 좀 선배 도시로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산 확보, 그다음에 전문 조직 기구, 그다음에 사업인데요. 이거는 각각의 그 전략에 따라서 주체가 확실합니다. 먼저 전략 1번의 지자체 예산 확보는 행정이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도시 센터라든지 민간의 문화도시 센터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재단에 중심이 되어 있는 문화도시 센터는 출연금으로 문화도시 사업비를 쓸 경우에는 대개 문화도시 사업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에 사업 그 명목 아래 목에 있어서 문화도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행정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발벗고 뛰어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저희도 24년도에 법정 문화도시 마지막 차에 행정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문화도시 사업비를 최소 15억 이상 국비 매칭 없이 11호 15억 이상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일 큰 난관은 예산과였습니다. 국비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은 일본 사업은 일단은 예산 삭감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9월 달에 예산을 올릴 때 예산과에서는 저희 문화도시 예산을 쳐다도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15억이 목표여서 30억을 올렸는데 코웃음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네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쫄아서 20억을 올렸더니 그때도 쳐다보지 않아서 15억을 올렸는데 그때도 안 쳐다봐서 저희하고 센터하고 되게 미안하듯이 10억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같은 국장인데 같은 과장인데 그 예산과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쩔쩔매면서 기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오롯이 시 행정이 담당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종 마지막에 5억 원의 예산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노력을 안 해주셨으면 그 과정을 보지 않았으면 아니 이제까지 센터가 그리고 청주시가 내온 성과가 얼만데
그 예산도 확보 못해 이랬을 텐데 제가 같이 예산과도 쫓아가보고 시의회도 쫓아가봤는데 정말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열심히 싸워준 게 너무 고마워서 저희는 5억도 이제는 지켰으니 이거를 계속 꾸준히 가져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청주가 참 웃깁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사업을 땄는데 아직까지 동아시아 문화도시 9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청주시의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5억은 작으나 앞으로의 청주의 문화도시는 계속 쭉 이어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전담 기구인데요. 문화도시센터의 존재입니다. 이거는 문화도시센터가 재단에 있으면 그거는 재단 대표이사의 능력입니다. 이 조직이 사업비가 없거나 사업이 일몰됐다고 문화도시센터 더 이상의 기능이 없냐고 없어지면 더 이상 이제 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센터장과 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대표이사님 그리고 요즘에 또 민선 9기로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문화도시센터라는 조직을 지키면 문화도시 사업은 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략 3은 뭐냐? 문화도시를 지키기 위해 행정도 열심히 해왔고 재단 대표도 열심히 했으면 직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온 사업들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는 이제까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모든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사업을 진행해온 센터장과 직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만들어오는 도시 공간들과 민간 협력들을 어떻게 고도화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그래서 청주가 좀 예를 들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8,200 예산 확보에 문화 나눔 문화 기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지금 합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문화도시 5년 동안 하면서 또 하나 센터가 직접 가져가지 않고 이관할 사업들을 시행정 담당 부서에 이관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민기록관입니다.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거기 콘텐츠가 저희가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 시민기록관을 만들 때부터 청주시 기록원에 이제 이관해서 계속 운영할 방침으로 만들었고 다행히 청주시 기록원도 같이 흔쾌히 또 호응해 주셔서 시민기록관은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청주시 기록원이 운영하고 있고 피크닉 콘서트는 저희가 4개 예술단과 같이 하고 있는 시민 대축제인데요. 그 축제는 문해운영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문해운영가가 가지고 가서 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다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문화도시 2, 3년 차부터 이 문화도시 센터가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사업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반도 저희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 본부와 문화도시 센터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록에 관련된 그 기관이 청주시 기록원, 청주시 고인세 박물관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 국제유산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문화도시 센터의 저희 문화도시 그 팀들은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저희가 여기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청주는 법정 문화도시와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있지만 작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되었습니다.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문화도시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어떻게 연계 협력 확대해서 청주의 브랜드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한 그런 사업을 10월 달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도시가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그래도 계속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행정이 시드머니를 줬고 그다음에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뭐라 그럴까요? 되게 후원보다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막 소문에 돌고 있는 문화도시 3.0에 대해서도 저희 재단도 되게 뭔가 정보망을 잘 두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문화도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3차 도시들은 지금 8, 9월 달이면 예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시기이고, 이제 4차나 대한민국 도시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넥스트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거는 녹록지가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한번 고비는 있고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더 우뚝 서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넥스트 문화도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넥스트 문화도시를 준비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몇 해 전에 저희가 그 우수 사례로 이 청주 문화도시 지원센터 관계자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센터에서 본부로 또 이렇게 확대 개편이 되었다니까 참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를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도 희망을 조금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요. 끝나지 않는 문화도시 김해의 전환 전략에 관해서 우리 조희룽 김해 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해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조혜룡입니다. 저희들은 그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지속을 조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김해에서 지금 어떻게 조금 지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조금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21년도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년간 사업을 쭉 진행해왔고,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지금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총 추진 사업은 5년간 한 114개의 사업, 그리고 한 98만 명의 오프라인 참여자를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한 하나의 5년이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문화도시에 어떻게 뭐가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먼저 도시 브랜드 부분에서는 저기 끝에 오리 한 마리 보이시죠? 잘 아실 겁니다. 캐릭터 토득이라고 해서 뭐 저희들이 뭐 대외적으로도 수상을 받고 우리 시민들이 저 캐릭터를 직접 만들고 문화도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시에 상징물로 성격이 되어서 우리 시 상징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사실은 문화도시에서 만들어진 가장 조금 브랜드 중에 큰 브랜드가 아닌가. 그리고 도너리 김해피라고 하는 슬로건도 저희들이 문화도시의 시민들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게 시의 슬로건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게 저희들이 브랜드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었고, 뭐 경제적 성과는 작년에 직간접 매출로 한 14억 정도였던 매출이 있었고, 고용 창출은 한 687명 정도의 우리 관계자분들의 어떤 장기 단기 고용을 좀 창출을 했었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지금 시민역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가장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것들이 뭐 SNS라든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 채널이 아직까지도 1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저희들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한 16,000명 정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벤트의 효과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남은 인원은 1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저희들과 같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비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이렇게 조금 없어집니다. 사업, 재원, 조직, 요 3가지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세계 분야 18개의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예산은 30 지방비, 국비 30억이 이렇게 예산이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5년 지나고 저희들이 같이 했던 센터원들의 어떤 그 지혜에 대한 부분들도 그간 잘 키워서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고민들도 좀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좀 연구 용역을 좀 통해서 연구를 조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의지를 물어봤을 때는 약 한 96% 정도의 어떤 지속에 대한 희망들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도시의 문화도시가 아까 청주의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이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약 94% 정도의 시민들의 그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비 소비가 아닌 저희들 자체 민간 그 펀드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약 한 80% 정도의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구조와 좀 근거를 가지고 조금 용역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몰 유지, 지속 발전, 스텝업이라는 4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6개의 효과성, 그리고 동의, 지역적 필요, 사업 확장성, 재원과 관련된 부분, 조직적 대안, 이렇게 6개의 또 어떤 저울을 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되나, 조금 뭐 비중이 낮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은 그 일몰은 아니고 유지해서 스텝업으로 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조금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지역적 동의는 좀 계속 이제 가야 된다라는 다소 높음의 어떤 동의를 얻었었고, 필요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강한 의지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부터 스텝업까지 저희들이 전략적인 전략 선택이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18개 사업을 그러면 다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이간, 일몰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지속에는 저희들 센터가 끌고 가야 될 핵심 사업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이간은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광과,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은 소상공인 연합회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간의 사업을 좀 정리를 하였고, 일몰은 역할을 다한 사업들이라든지 타 성과에 통합을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일몰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총 이 부분들을 사업별로 지표를 측정을 하고, 그 부분들을 김해시와 저희들 이제 센터 시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 발전하고 스텝업으로 도약한다라는 이제 이게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텝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무엇을 남기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을 무엇을 남기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세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했던 한 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저희들 올해는 지금 무엇을 키워서 이렇게 스텝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와 문화도시 산중공과 관련된 어떤 다음 그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5년짜리 사업을 좀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마스터 플랜도 앞으로 문화도시에 또 저희들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수립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 차원의 어떤 도약을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도시센터는 2개 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도시 팀과 영상 미디어 팀,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파트의 직원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은 한 10명이고, 우리 센터 전체 인력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45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한 2가지 정도의 또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부로 좀 이렇게 재단 내에서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정책, 시민문화, 축제문화,
도시 브랜딩이라는 요 한 4개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로 팀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저희들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단체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문화도시 3.0은 이전에 시장님께서는 공약까지 이렇게 걸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가 바뀌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일단 문화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좀 크게 없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 행사라든지 정례회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조금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1기 그 졸업도시 어떤 교훈을 보게 되면 문화도시 센터가 재단이 없는 조직에서는 다 좀 두 군데 정도가 일몰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사실 오늘 아까 여기 익산의 그 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도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익산도 이제 그 재단 내로 이제 문화도시가 안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단 내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서는 문화도시센터가 사업이 일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재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총 16억 정도의 예산을 작년까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시민문화, 도시브랜딩, 지속기반이라는 이 3개 카테고리로 해서 예산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은 그 시 자체의 예산에 정리합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보조 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보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일몰이 되면 없앨 수 있는 그 구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올해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시하고 출연금으로 줄까 보조금으로 줄까, 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올해는 이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는 보조금으로 일단은 문화도시 시비로 받는 부분으로 일단 확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사업 연계에 대한 부분들도 문화도시 3.0과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안부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은 그 공항공사 사업들을 김해 공항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도비는 아니지만 외부 재원들을 좀 걸어와서 문화도시 사업을 했던 것들을 연결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비즈니스가 조금 나름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 수익을 계속 올리도록 좀 하고 있고, 뭐 간단하지만 저희들이 시민 영화제를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또 영화제 예산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같이 조금 섞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어떤 구조들을 좀 같이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융합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 예산 설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었고 현재 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6억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2억, 도비 3억, 기타 이렇게 해서 총 16억이라는 예산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 시 담당 공무원하고 경상남 도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도에서 원래 기존에 3억을 계속 지원해 주었으니 이 예산을 계속 조금 지속해 달라고 저희들이 2-3번을 찾아가서 엄청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 가지 논리였습니다. 김해가 끝나면 밀양이네, 밀양이 끝나면 뭐 진주하고 통영이네, 이걸 계속 지원해 줘야 돼? 라는 어떤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2만 12억을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라는 저희들이 생각이 있었지만 도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12억까지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5억 플러스 알파로 했고, 그 예산의 설계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들이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크게 조금 복잡하게 됐지만 두 번째 보시면 문화도시센터 7.5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분야 8개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조금 꼼수를 좀 썼습니다. 재단 고유 사업화라고 옆에 돼 있는 부분들도 보시면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진행하던 부분들을 각 사업
단위로 해서 문화도시든 아니면 그 관광본부든 그 사업들을 저희들 대산 사업장에다가 이렇게 출연금을 받는 형태로 해서 조금 꼼수를 써서 저기 5.9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지금 진흥기금이 약 한 58억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자이금으로 이자로 해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 글자가 좀 잘리겠는데 문화진흥시행계획이 1.5억은 현재 말씀드렸던 저희들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1.5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좀 재원을 좀 다각화하는 부분으로 조금 착전을 시하고 저희들도 좀 짜서 이렇게 이전의 사업들이 조금 덜 일몰이 좀 덜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은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입니다. 제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앞에 시장님은 문화도시 3.0 가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좀 아직 문화도시 실체도 잘 지금 모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다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리더십을 좀 공식화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단위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례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누가 바뀌더라도 그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야 문화도시가 조금 그래도 권력을 조금 키워서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은 과제들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아까 청주에서도 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게 또 담당자나 과장이 바뀌니까 이게 조금 다른 또 스탠스들이 좀 나타납니다.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들도 있고, 그걸 왜 너네들이 또 그걸 또 하냐라는 또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재원의 좀 불확실성들이 매년 이렇게 또 의회 가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람에 대한 문제는 5년간 축적된 인력들이 이제 좀 흩어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한 12명의 센터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4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그 전문성을 키워서 이렇게 저희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만족해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셨던 일반 시민들까지도 문화도시의 어떤 체감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금 체감의 확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이 내용들을 고민을 다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냐라는 게 조금 더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일몰이 전제가 아닌 전환의 전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조금은 냉정하게 거기에서 데이터로 어떤 사업들을 좀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출구가 아닌 전환을 좀 설계를 하자. 그리고 지역의 몸체, 아까 지역문화대단이 좀 몸체가 되어서 그게 안에 구조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공식화된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재원은 그 지자체 예산의 정례화 보조금이 아닌 정확하게 저희들이 매년 편성되어 오는 그 예산으로의 어떤 구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의 연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자체 사업 수익의 구조도 조금 받아서 국비의 대체가 아닌 좀 재구성을 예산을 조금 설계를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례와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조금 잘 촘촘하게 잘 구성을 해서 누가 바뀌더라도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이제 곧 다가올 졸업 교수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센터원님들이 다 이렇게 모셨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졸업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뭐 제도화할 것인가, 뭐 저번에 말씀 나왔던 인증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또 협의회 또 회장님하고도 좀 계속 고민을 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조금은 중앙에 좀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계속 정확한 실체가 나오지 않고 언제쯤 뭐가 뜰 것이다라고 하는 계속 희망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문화도시 3.0 다들 조금 고민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조금 협의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발빠르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문화도시를 김해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아닙니다, 문화도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 오늘 익산의 사례들도 보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도시가 문화를 다루는 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긴 썼습니다. 그런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도시 전체의 어떤 문화 환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 문화도시의 그 센터원들의 전체의 임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길게나마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도시 센터는 계속 노력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일훈 기회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주도 그렇고요, 김해도 그렇고요, 문화도시 선배님으로서의 그간의 과정을 저희가 조금 모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앞으로 이제 닥치는 일들이니까요,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는 무엇을 지속하려 하는가, 사람을 남기는 일, 그리고 저마다의 무대를 주제로 박용선 춘천문화재단 도시문화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문화재단 도시문화센터장 박용선입니다. 발표 전에 요 발표 자료는 클로드 코드와 함께 저랑 제작한 자료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주제가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춘천이 이제 무엇을 잘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 이제 두 도시에서 말씀 주셨던 것 같고 무엇을 지속하려고 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앞에 그 포럼에서는 무엇을 지속하였는가라는 것들 이런 질문도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문화도시는 무엇을 지속하려고 하는가, 춘천은 어떤 걸 지속하려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화도시 초기에 계획서에 다 작성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속하겠다, 시비 얼마 만들겠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까지 다 해서 아마 제출하셨을 텐데 아마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거를 따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마주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지속해야 되고 무엇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고, 뭐 예산이든지 조직이든지 아니면 사업이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과 조직과 그리고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명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낮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보다는 왜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도시 사업 춘천이 생각하는 문화도시 사업 자체는 과정 사업이라고 또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과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체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어느 순간 이제 우주에 떠 있는 느낌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조직 내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 좀 스스로들 좀 다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춘천 같은 경우는 그 한 2년 차, 3년 차부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 문화도시 사업을 계속 해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아마 춘천에 좀 오신 분들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춘천은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고, 지속해야 할 것은 이 문화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경험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영역에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많이 지속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5년 동안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춘천은 사실 이제 그 문화도시 사업 5년이라는 사업 기간 이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2011년도부터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든지 일당백 프로젝트라든지 해서 이제 뭐 한 명이 100만 원으로 100명을 모아보자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 청년들과 사업을 진행해봤었고, 그런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 쪽에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무한청춘 페스티벌이라는 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내가 정주에 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았던 것 같아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탐색하고 스스로 내가 여기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좀 찾았었던 것 같고,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문화도시 사업,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에 남았던 청년들이 그때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문화도시 사업에서 자기의 역량들을 많이 토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됐는데 물론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그 결과를 많이 토해내지 않았나,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토해냈고요. 예, 그래서 일당백 리턴즈라는 사업이 좀 추가됐었고, 과거에 했었던 100명의 시민을 모아보자라는 사업을 문화도시 사업으로 다시 청년들의 것이 아니라 춘천 시민들 전체의 모든 기획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도 도전할 수 있고 중장년층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좀 확장했었고요. 이를 통해 동네의 문제를 문화예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획사업도 만들었었고, 시민협의체 봄바람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연구를 해서 정책 제안을 올리는 그런 과정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민들은 이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의 이제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살롱에는 177명의 그 주인장들이 살롱 제기로서 활동을 했는데 아마 한 3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참여자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거의 춘천이 인구가 30만이 좀 안 되는 29만 정도 되는데 춘천의 10% 정도가 이 도시가 살롱을 통해서 문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 영역의 커뮤니티 영역의 사업들은 지역의 관계 건강의 안녕 지표를 조금 더 상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고립됐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던 점을 지표로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대표 사업을 경험했던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도 이제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제 도시 이미지가 좋다라는 의견이 64%였는데 문화도시 사업을 경험한 분들은 조금 더 이 긍정적인 도시의 관점을 더 많이 주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4% 정도 이상이 도시가 너무 좋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보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뭐 성과 보고서 쓰면 항상 이제 되는 게 몇 명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만 좀 주로 성과로서 많이 내고, 뭐
수익금이 얼마큼 났다. 뭐 이런 것들로만 진행됐었는데 이게 문체부 성과 지표에는 없지만 뭐 관계 경로, 참여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진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로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그런 경로에 대한 조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본 결과로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됐다는 지표를 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들을 좀 지자체에서도 만들고 시의회를 통과할 때도 이런 명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지만 결국 사업은 종료됐지만 문화를 만드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당초 예산이 이제 8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문화도시 사업비에 시 부담금 11억 정도에서 좀 3억 정도 감액된 8억 4천만 원 정도는 문화도시 사업비로 지속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살아 있어요. 근데 뭐 그 사업이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그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화도시 센터에서 이 사업을 경험한 친구들이 뭐 재단이 그 춘천문화재단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한 친구들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FA 시장에 나와서 오히려 다른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재단에 있어야만 이 친구들이 재단에 있어야만 문화도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 밖에 나가서 도시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 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다 끝나고 나서 조금 교정했어야 될 부분 아니면 조금 이런 것들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각자 지역마다의 특성화 지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고 시작했지만 어쨌든 성과 지표는 동일하잖아요. 예,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저희 박사님 처음 시작했을 때 계셨던 박사님이 항상 외치던 이야기인데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하지만 성과 지표는 동일했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 물론 문체부 입장에서도 그런 특별한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지표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도 굉장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저희가 한 번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경험할 때는 뭔가 다른 각자의 도시별로의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고 이 지표들을 공통의 영역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해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또 5년 뒤에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도시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에 와서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는 춘천은 사람의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지표나 그런 데이터 확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량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런 데이터화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 춘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국 그 사람이 있다 보니 좀 지속됐던 것 같아요. 예, 뭐 조직이든 사람이든 예산이든 사실 그 춘천이 8억 4천이라는 예산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제 문화도시 사업의 선정됐을 때 그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이제 그 종료됐을 때 이제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국장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든 사업이다 보니 또 애착을 갖고 계시고
일부는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시민협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지금 시의회 의원으로 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저희의 또 큰 지지대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축제 운영사, 운영 대행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축제 조직에도 문화도시 사업을 경험한 분들이 널리 있다 보니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문화도시에 대한 성과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그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문화도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들 자체가 큰 거버넌스의 개념이지 않을까. 꼭 뭔가 거창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일을 해주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의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 포럼 2부 네,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포럼 2부는 도시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세계의 도시에서 우리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저희 익산의 경우가 그럴 텐데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졸업을 앞두신 우리 문화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및 청중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 센터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요, 우리 행복한 상상의 송경희 대표님, 그리고 일부에서도 종합토론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영현 전 지역문화진흥원장님, 지금 빠삐용집 단장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또 함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자분들도 같이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 진행을 약간 예정 시간보다는 좀 20분,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병수 문화도시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송경희 대표님, 김영현 단장님, 그리고 우리 발표하신 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 센터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2부 사회를 맡게 된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장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금방 우리 졸업도시, 모범적인 졸업도시, 새 도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앞서 우리가 익산문화도시센터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청년들의 로컬 이야기가 앞으로 문화도시의 미래를 봤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떤 과제를 좀 현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일이 아니죠. 지금 최고의 문화도시 하두가 바로 지속 가능성. 저는 지속 가능성이 앞서 우리 새 도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지자체 자체 내에서 열심히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가의 국비를 어떻게 빨리 받아서 뭐 이렇게 매칭시킨다보다는 먼저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큰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송기영이 우리 문화도시 또 우리 또 심의도 하셨고
우리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행복한 상상 대표님이십니다. 송경희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현 단장님은 전 지역문화진흥원장님도 하셨고 지금 우리 빠삐용 장흥의 빠삐용 또 단장님을 계십니다. 또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송경희 대표님께서 오늘 아까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또 맞춰서 의견을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자료집에 우선은 토론문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앞에 세 분의 발표자들의 이제 자료를 보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이제 오늘 왔는데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농담삼아 그랬어요. 이 원년 멤버들은 이제 고인물이구나. 이제 다 바뀌었구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아까 농담 삼아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 문화도시 이제 졸업된 도시들만 아는구나. 이제 아는 얼굴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사실 19년부터 이제 뭐 물론 김영현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19년부터 이제 이 사업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도시들마다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비 도시에 대한 지정 그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총 제가 현장 검토단부터 시작해서 5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정부 넘어가기 전까지 하고 이제 끝나면서 사실은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은 뭐 연구원님들도 그렇고 도시들도 사실 너무 시작부터 아예 계획서부터 지속 가능한 방안을 써서 지원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전부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5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화부에선 처음 있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에 이 많은 예산이 도시에 투입됐을 때 5년 뒤에 끝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장 검토단 2년에 제가 심의도 2년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다 그거였어요. 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 그러면 뭘 남길 건가? 뭘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끊임없는 지속 가능성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김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나온 도시들 7개 중에 지역문화재단이 있는 도시만 어쨌든 지금 일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선언상 안에서 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끌고 가고 있다. 재단이 없었던 센터로만 민간 센터로만 가져 있던 두 군데나 한 군데 서귀포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문화재단의 역량적 문제 때문에 타 진흥원이 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결고리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재단이 만든 게 맞냐? 왜 민간 센터한테 안 넘기느냐? 왜 꼭 굳이 공공기관이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 안에서의 그 정책적 과제는 적어도 중간에 매개적인 조직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제 알게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아직 3.0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심의위원 끝나고 저희도 대안을 내놓고 나왔거든요. 1.0 끝나면서 지속 가능에 대한 졸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사실 이번 토론문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앞서 이미 결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새 도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정책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문화도시를 3.0을 설계할 때는 물론 새로운 선정도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졸업 트랙도 만들어야 된다. 전환의 트랙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마무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신규 지정의 트랙과 결국에 졸업 이후에 졸업된 도시들의 전환 과정의 설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내용들을 제가 어쨌든 토론분에서 뭐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신규 트랙은 사실 2.0까지 넘어오면서 고민했던 게 어차피 지역 소멸이나 인구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 문제이잖아요. 작은 도시들은 못 들어와요. 이 예산과 매칭의 문제도 있고 하고 싶지만 못하는 도시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 안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 문화도시가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인구수가 15만에서 30만, 40만 요 사이의 도시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밑에 관련된 이제 특히 지역 도시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기초 예산 들어오기가. 그래서 기존의 트랙과 신규 트랙을 만들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문화도시 정책을 처음에 만들 때요. 문화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사라졌거든요. 그냥 일괄 똑같이 문화도시로 돼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해야 된다. 결국에 지역 소멸을 한다면 그럼 이 작은 도시들에 대한 부분들의 트랙을 뭐 예산을 좀 낮춰서라도 트랙을 하고 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이 도롭된 도시들이 같은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꾸려가는 방식의 프로세스는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졸업 트랙에 대한 도시들 아까 두 도시가 계속 그랬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해주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 끝나고도 계속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뭐 어쨌든 뭐 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그런 상훈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에 내려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시가 뭐 지자체장의 어떤 하나의 명분이 돼서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트랙을 두 가지 이번에 나오는 3.0에서는 이렇게 두 트랙으로의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환의 고민이 3.0에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안 안에서의 작은 도시의 신규 진입, 그리고 졸업 트랙에서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만드신 7억, 8억, 12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게끔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도시의 이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도시들이 이 졸업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언가 계속 지역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3.0에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너네 돈만 썼지 뭐가 남았어? 이런 이야기를 또 일부에서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물론 다 잘하진 못하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에 해놓은 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담아서 좀 앞에 나가는 3.0에서는 좀 그렇게 좀 더 좋은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그 필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도 하시고 이렇게 연구하신 어떤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는데요. 사실 졸업 후에 트랙을 이렇게 좀 고도화라고 해야 되나 양보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문화마을 쪽의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도시 3.0하고 비추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문화도시 인정제라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새 도시를 보면은 졸업 후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의 예산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체 예산을 만들었다면 이게 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후 인정 제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표로서 누구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졸업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저희가 초창기에 얘기할 때도 졸업 도시를 다 무조건 명칭을 주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년 후에 졸업에 대한 지속 가능에 대한 계획들을 다 써서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노력과 그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인증제도에 들어와서 먼저 선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업에 다른 타 사업을 지원할 때도 어드밴테이지 줘야 되지 않냐, 아니 베네피트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우리가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명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관광 축제 때도 뭐 대표 축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를 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신규 진입하는 도시들과의 같은 광역권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별로 이렇게 우리 세 도시에서 지금 노력했던 게 아마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졸업을 또 준비하시는 도시들도 아마 이러한 노력이 자체 내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김영현 단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많은가요? 그 불확실성, 과도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는 왜 힘들까를 보면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그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고 이 과도하게 변동되고 있는 과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가늠하게 하는 거였고,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대응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버텨서 졸업을 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불확실성, 정책의 신뢰 이것들을 현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속이 상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 뒤에 지역문화진흥원의 부장님이랑 직원들이 쭉 다 와서 계속 아까부터 와서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왔어요. 데이터들. 근데 기억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성과지표 만들 때 처음에 거버넌스를 40%,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중앙에서 주는 건 5%, 지역 자체에서 25%를 만들려고 지표를 줬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지역 스스로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성이었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문화도시 선정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한 30년 갈 거라고 예산도 그렇게 확 볼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거든요. 모든 도시가 대부분 그랬어요. 이게 5년 동안 하고 끝나겠다는 얘기를 한 도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앙 정부의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됐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때 계속 나왔던 것들은 컨텐츠 전략을 넘어서 도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전략과 도시 전략이 결합하게 되면 도시 브랜드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했던 굉장히 많은 지향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컨텐츠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도시의 브랜드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뤄냈던 꽤 많은 도시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대외적으로 공감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성과를 잘 포장해서 정치적인 활용도로 연결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되게 아쉬웠던 게,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잘 이거 사업을 세팅하고 만들어서 지역문화진흥으로 갖고 올 때 1년 관리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많은 도시를 심의하고 선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만든 데이터가 이 문화도시라고 나면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그 종합 그 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걸 예산 확보할 때 기재부 갖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억 정도 주세요. 그랬더니 10억 주겠다고 기재부 담당 과장이 얘기했는데, 문화부가 4억만 지원해서 그거 갖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걸 성과지표에 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효과들이 있다는 얘기를 행정과 정책을 설득하는 데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행정을 설득하는, 의회를 설득하는 기본적인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하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익산에 와서도 정말 놀라운 거는 아까 국장님이 과장님이었고 그때 주무관이었던 분이 지금 팀장님이 돼서 계신데 5년 동안 계속 이걸 끌고 가 계세요.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할 때 앞으로 이 전담매는 바꾸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 놓지 않으면 행정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들 경험했을 것 같아서 이게 원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부의 플레임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잖아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에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2단계는 조성 사업에서 운영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단계는 문화도시 운영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다 조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들 다음 단계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방점을 찍었을 때 다 끝났는데 뭘 또 해라고 하는 방식이라서 애초 설계가 조성에서 운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도시 협의체 만들 때도 이게 센터장 협의체가 아니라 그 관련된 그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체를 만들어야지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냥 사업의 구조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되게 큰 응원군들이 시장 군수 이렇게 옛날에 시장 군수 협의체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문화도시 그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가야지 정책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그냥 문화 쪽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도시 전략이고 도시 마케팅이고 도시 전략이 국가 전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우리 국민 주권 시대에 문화 도시는 문화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로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 도시는 문화 주권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고 이제 이것들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도시 협의체나 문화도시들이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표현 집단으로 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지금쯤 해야지 거기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게 아니라 이 그룹이 정확한 의견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나의 도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했지만 이제 문화도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떤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익산 사례를 보면서 제가 뭐 축구계의 손흥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아마 앞으로 더 도시의 몸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공무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연계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또 가시잖아요. 우리 수영 계장님은 한 뭐 7년 동안 좀 계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20년 더 계속 계셔가지고 우리 문화도시의 어떤 레전드로 계속 좀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아까 우리 세 분의 우리 발표자분들 사실 이 졸업 도시로서 이 후배 도시들에게 오늘 큰 기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의 김미라 센터장님 세 가지를 아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예산 목을 필수적으로 집어넣어라.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거, 세 번째가 민간 협력을 고도화시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청주
문화도시센터가 이제 본부로 이렇게 또 재편됐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동아시아 문화도시 됐죠, 유네스코 또 창의도시 됐죠. 자연적으로 목이 잡혀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노하우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주 저희 문화도시 법적 사업 하기 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2015년도에 이제 지정이 되고 계속 이제 그 사업비가 현재까지 아마 이어지는 도시는 청주가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소시 니가타 칭다오하고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도시 동아시아 지정된 도시들하고도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이제 공식으로 가입이 되고서 이제 청주가 어떻게 더 큰 문화도시로 갈 건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런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이제 가입을 계기로 청주의 이런 그 문화도시 역량을 좀 더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지침을 갖고 이제 10월 달이 딱 네트워크 가입되는 1주년 이제 되는 달이기도 하고, 전국의 유네스코 네트워크 가입된 도시들이 활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국비 지원이 없어요. 명예인 그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은 다 유네스코 하기 전까지는 사활을 걸고 가입을 하려고 하고, 첫 해는 그래도 그런 유네스코 창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많이 도시에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2년 3년 차에는 이 뭐 시장이라든지 정책이 바뀌면서 계속 뜨끔미진하는데, 청주는 이런 그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기반으로 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더 발을 뻗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원래는 조직 개편을 이제 생각하고 문화도시 본부 안에 창의도시 팀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 문화도시도 항상 고민이었어요. 문화도시로 내실을 다졌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좀 교류를 시작했다면 이런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어떻게 더 증폭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올해부터 이 문화도시 본부 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하고 법적 문화도시는 하고 있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문화산업본부에 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연계를 해서 어떻게 이 시너지를 더 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문화도시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글로벌적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문화도시로 5년 동안 했던 거를 지역 인접 지자체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인근 지자체 충주 빼놓고는 저희 청주의 중심으로 이제 인근 지자체가 한 번도 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혜택이라든지 경험치가 없는데, 저희는 내년하고 올해 연말쯤에는 어떻게 인근에 있는 증평, 진천, 보은 도시들과 연대 협력을 해서 안으로는 좀 내실을 다지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브랜드에 맞게 좀 국제적으로 갈 수 있는 투트랙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숙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행정이 좀 뒷받침은 해줄 수 있으나 설계는 또 실물 담당하고 있는 재단이 주축을 돼야 되고, 외부 전문가나 또 청주시에 있는 여러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단체들과 협력을 해야 돼서 올해 솔직히 고민이 많은 해이기도 하고, 이 올해 많은 고민들이 좀 다져져서 내년에는 좀 성장하는 한 해로 또 이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주시를 보면은 이 문화도시를 통한 확산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상당히 전략을 잘 짜시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도시 글로벌화한 그런 또 목표를 또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뭐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청주시가 참 희한해요. 한번 생긴 예산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지금 문화도시 사업도 저희 시의원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었지만, 일단은 문화예술과 행정에서 되게 이 첫 번째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고 계속 내년까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믿어요. 제가 있는 문화도시 사업비는 아마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목이 중요합니다. 목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도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도 그 비슷한 우리 청주시와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죠. 그리고 네. 동아시아 문화도시 했죠. 그 모국을 못 만들었습니까, 우리? 다 좀 많이 중복됩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유산도 지금 저희들 되어 있고요. 저 타이틀이 하나 좀 돼 있네요. 보니까 직지도 혹시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합니다. 청주랑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센터에서는 하질 않았고 시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도시에서 일부 또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또 이야기 없네요. 그 약간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그 앞에 우리 또 말씀을 주신 것들 중에서 또 행정하고 또 위에 뭐 기관장을 바뀌었을 때 어떻게 조금 설득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은 뭐 조금 작년부터 생겼던 매니페스토의 이제 문화 쪽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문화도시 각 뭐 영등포도 그렇고 이게 참여를 하셔서 또 수상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자체장의 어떤 성과나 공적은 또 매니페스토의 어떤 그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정례화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또 말씀 주시는 거 있으니까 그런 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들 중에 좀 잘 이렇게 조금 꾸며서 이렇게 가서 발표회 때 한번 소개를 하는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지금 설계되어 있는 트랙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처음에 문화재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2년 전에 관광까지 결합이 조금 되는 형태로 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한 340명 정도 되거든 재단에는요. 근데 관광이라는 트랙이 문화도시가 하면서 관광이라는 트랙이 이제 끝이 나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 그 사업에 저희들이 또 기회가 올해 좀 선정이 됐습니다. 관광 쪽에 뭐 문화도시라고 약간 부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문화도시로 뭐 도시 어떤 정책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많이 해왔는데 관광가에서 관광 쪽에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관광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그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그 관광가에서 우리 문화예술가 소속인데 칸막이 좀 심하거든요. 관광가에서 몰래 저희들한테 조금 도움을 달라고 계속 그 헬퍼가 와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김해가 있는 위치가 부산 그 공항, 김해 공항이 이제 또 요즘 대만 관광객이라든지 그 들어오는 허브가 이제 첫 관문 도시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도시를 하면서 또 관광과 어떻게 조금 연결을 해서 조금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해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산을 제일 많이 지금 확보가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합니다 하면서 시장님도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그래 확보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아마 그 본부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죠. 사실은 그 예산에 관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조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토득이 아까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요즘 그 TV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고양시의 고양이 캐릭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캐릭터가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소란스러운데 저희도 이번에 역풍을 좀 맞았습니다. 원래 이전의 캐릭터는 그 김해가 구지봉 거북이의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해동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조금 밀리고 시민들이 이제 만든 이 오리 캐릭터가 사실은 급부상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탁 바뀌자마자 오리 이거 아웃, 다시 거북이 가져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그날 바로 SNS에 원래 오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김해시의 그 기본 로고가 탁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은 딱 놀랐던 게 시민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막 200개 정도 오리 내놔라. 예, 센터장님. 그리고, 나중에 2부에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문화도시를 예.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조금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힘들었지만 자부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뭐 김해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우리 또 그 커피숍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로컬 콘텐츠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다시 질문을 했고요. 우리 박용선 센터장님, 사람과 구조가 얻었다.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춘천 보면은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사례를 한 개 좀 세부적으로 한 개 들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남았는지. 네. 뭐 세부적인 뭐 특정인을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사실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운이 좋은지 몰라도 좀 약간 토양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9년도부터 시작한 이제 춘천 인형극제하고 춘천 마임축제라는 그 민간 축제 조직이 있는데 38년 동안 운영이 됐어요. 아마 민간 축제 조직으로 38년을 꾸준히 하는 조직은 춘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예술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수많은 예술 감독들을 배출한 축제라고도 알고 있고 자원봉사단 이제 깨비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문화기획 인력들이 자생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들을 좀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릇이 담아지면서 그 친구들이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춘천에 좀 남아 있으면서 춘천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일부 친구들은 뭐 다시 축제에 관련된 운영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친구들은 또 예술가로서의 문화도시를 좀 지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민예총 사무국장님들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로 그 영향력을 미친 정도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민예총 분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춘천은 사이가 좋으세요. 네. 사이가 좋고 미업과 민미업들이 그 합동 전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좀 장기적으로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1기의 그 인력 사업들이 좀 끝나지 않았나? 이제 그 다음 이제 문화도시 3.0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또 이 젊은 층들의 또 에너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 층들을 어떻게 다시 이 춘천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에 여러 분야에 이렇게 많이 또 투입이 되고 그분들 통해서 지역이 또 문화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시 예산도 그 매칭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네. 예. 그 시 예산만 이제 8억 4천만 원이고요. 사실 이제 재단에 기존에 있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문화센터 예산이 거의 30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 예. 춘천시도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밀어주셨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또 확보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플로의 분들을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6시 8분인데요. 그래도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내가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예, 한번 우리 진도센터장님 손 들으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진도에서 온 허건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끝내려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역으로 한번 궁금해지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세 군데가 다 재단에서 함께 있잖아요. 거꾸로 재단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 서로 지금 재단의 사업 영역들을 사실은 서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조율하면서 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문화도시가 하다가 재단 사업을 먹었거나 소위 말하는 그런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0억 또 막 15억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재단 사업과 우리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문화도시 사업이 재단 내에서 사업이 흡수됐기도 했지만 다시 이제 그걸 또 가져오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금액이 있거나 혹시 그런 건 없는지 그냥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혹시 사례가 있으신 분, 센터장님은 답변. 네. 대표로 답변하는 겁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자, 문화도시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이 재단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 제일 힘들었던 게 회계 구조입니다. 회계 직원하고 독특한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사업의 형태가 기존에 다른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팀들하고는 사업의 방식도 틀리고 회계 구조도 좀 틀리게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그 시점, 문화도시는 돈을 조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업에 없어 조금 밀도 있게 쓰고 막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문화도시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조금 펑펑 쓴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자 저희들 문화도시 사업이 한 해 뒤에 넘어가면서 우리 그 재단 내에서의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되었고 그게 좀 지속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구조로까지 좀 반영된 그렇게 그런 사례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드려도 될까요? 예. 네. 또 혹시 한 분 더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끊도록 하고 아마 오늘 토론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금 우리 지금 13군데잖아요. 앞으로도 그걸 또 준비하셔야 되고 저희 도시는 3차 도시인데 우리 3차 도시에서도 우리 센터님도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당면한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오늘 사례 발표했던 세 도시의 이야기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전문가에게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문화도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또 역제안할 수 있는 혹시나 또 우리 전국 문화도시 협의회 차원에서 역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그러면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한 번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전체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가는 거야라는 얘기를 잘 모를 때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얘기했지만 문화도시 처음 시작할 때 정산 없는 사업을 해도 되라고 막 우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사례를 가지면서 여기는 그런 실험 회장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행정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 아까 제가 문화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회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나 실험들 그리고 행정적 체계와의 연계 협력 구조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앞으로는 문화 정책과 문화 전략을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들을 고도화시켜내지 못하고 그냥 각자의 사례로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통합적으로 문화도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후에 국가 전략 문화를 통한 국가 전략으로 가져갈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사례로만 감동을 준 거 말고 이 문화도시가 그동안 해오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미래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추출하는 작업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역문화진흥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예를 쓰는데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문화부가 드라이브를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폭력적으로 움직일 때도 대응하지 못했던 거는 불이익을 받을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의견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 그룹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우기는 거 말고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견 집단이 되고 정책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인증제도도 사실 1.0 끝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때는 3년 차, 만약에 5년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뭐 3년 차부터 지속 가능한 지금 졸업 도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1, 2년 전부터 좀 땡겨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 심의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우리나라 문화도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좀 국제 학술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문체부나 다른 도시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좀 알려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우리 문화도시의 이 새로운 이 포맷을 매우 궁금해하고 되게 그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유럽에서 나온 문화도시의 그 개념이 아닌 저희는 한국의 문화도시를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논문도 많이 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 도시별로 그 산학 대학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들과 함께 각 도시의 이런 것들을 국제 포럼이나 학술 대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도시를 알리면 사실은 뭐 기재부나 문체부는 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전략적 방법, 그리고 예를 들면 어쨌든 정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아까 명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명분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분의 방법론을 그들이 얘기할 수 없을 하나의 근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을 조금씩 해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좀 우리에게 더불어 힘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전략을 한번 짜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두 전문가님께서 뭐 공통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이터와 정책, 그리고 하나의 명분과 어떤 전략을 이렇게 짜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뭐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분들은 또 우리 중부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모아서 또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문화도시가 또 이렇게 뭐 K 문화도시 됐다가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문화도시 3.0은 제대로 된 표준화된 정말 한국형 문화도시로 이렇게 잘 짜여진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이룰 수 지역마다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포럼 때 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포럼 2부까지 마쳤는데 우리 장병수 센터장님 비롯한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2016 전국 문화도시 포럼, 문화도시 순회 포럼인 익산, 네, 저희 로컬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각 문화센터의 문화도시 지역센터의 지역의 문화정책 방향들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고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수혜자로만 사실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애다르시면서 그간의 성과를 읽어오신 우리 문화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또 존경과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배고프시죠?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많이 쓰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성과 공유회에 이어서 포럼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전해드리는데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셔서 웨스턴 라이프 호텔로 가셔서 체크인을 하시고요. 셔틀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까 내리셨던 곳 있으시죠? 그곳으로 가셔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동하고 체크인 하시고 나면 국장님 우리 몇 시 정도에 로비 1층 로비에서 모이시면 될까요? 네.